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 전문 변호사 우광일입니다. 영상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주의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유튜브 영상은 제 의견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는 유튜브 촬영 후 편집을 열심히 우리 편집자님께서 한 다음에 영상이 업로드 됩니다. 제가 말한 과정이 전부 다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논리적 비약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두둥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포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속 사건에 대해서 큰 틀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류분 반환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큰 경우, 물려받을 재산이 빚보다 큰 경우에 상속재산 분할을 하거나 유류분을 하거나 상속 설계를 해야 되겠죠.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큰 경우, 받을 돈보다 받을 빚이 훨씬 큰 경우에 여러분은 상속 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 파산 요 세 가지 제도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은 상속 포기입니다. 용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 승인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 다음에 상속 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정 승인이 있습니다. PD님, 단순 승인 들으면 뭐가 떠올라요? 승인해 주는 거. 그렇죠. 단순 승인은 우리 부모님의 재산을 다 받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 재산을 다 받겠다는 말이고, 빚이 많으면 그 빚도 다 갚겠다는 얘기예요. 빚이 많은 경우에 여러분은 단순 승인을 하지는 않겠죠. 왜냐면 부모님이 지신 엄청난 빚을 여러분이 다 갚아야 되니까. 정반대편 상속 포기, PD님 들었을 때 어때요? 다 포기한다는. 그렇죠. 예, 단순 승인의 반대니까 부모님의 빚이 많든 뭐 재산이 많든 안 할래, 난 상속 포기할래. 오늘 알아볼 거는 요 상속 포기고, 그 전에 중간에 있는 애가, 애매한 애가 또 끼어 있어요. 얘는 한정 승인이라고 합니다. PD님, 한정 승인이란 말 들어봤을 때는 어때요?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 한정해서 준다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정 승인의 말을 정리하면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 채무를 변제하는 게 한정 승인이에요.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은 하는데 만약에 빚이 많다면 부모님의 재산으로만 변제를 하는 것이고, 내 재산으로는 변제를 하지 않겠다는 게 한정 승인. 빚이 많든 재산이 많든 그냥 모든 거를 받겠다는 게 단순 승인. 그리고 그 반대편에 나는 재산이든 빚이든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상속 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속 포기를 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 단순 승인을 할지,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의 빚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만든 제도가 있는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부모님 사망하시고 난 후 가까운 주민센터를 가서 신청하시면 부모님들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20일 내로 휴대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한데, 그 내역을 확인하시면 채권 채무 내역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상속 포기해야 될지, 한정 승인해야 될지, 단순 승인해야 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에는 사인 간의 거래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PD님한테 돈을 빌린 거를 나라에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기관들 대부분 조회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실 거예요. 상속 포기를 변호사님 통해서 법원에 신고를 했다, 한정 승인 신고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은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그 결정문에 어떤 멘트가 써있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포기 결정문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 누구누구의 몇월 며칠자 상속 포기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죠. 그러면 한정 승인 심판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 승인도 비슷하죠.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법원에 신고하면 이런 결정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단순 승인은 뭐 안 나와요? 네, 여러분, 단순 승인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뭐 수리를 하고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단순 승인은 이런 결정문은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하는 내용들은 상속 전문 변호사가 되면서 상속 포기와 관련해서 많이 받았던 질문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포기 이슈의 첫 번째,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안날로부터 3개월이 왜 갑자기 나와요? 여러분이 상속 포기를 하실 때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과 안날로부터의 3개월을 구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안날로부터의 앞에는 상속 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우리 민법 1019조, 우리 1019조를 보면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상속 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라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내가 안지가 3개월이 안 지났으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툼의 여지가 좀 있겠죠. 그래서 대법원은 상속 개시의 원인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때문에 상속인이 나다, 이로써 상속인이 내가 된다는 점까지를 안날, 그날을 안날로부터
3개월부터 3개월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망 사실을 몰랐어요. 먼 친척인 경우는 사망 사실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취직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아니면 여러분 앞으로 사망한 사람의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받고 우리 형님이 사망했구나 이런 걸 알았다면 여러분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고 상속인이 내가 된다는 점도 알고 있었는데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는 상속 포기는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특별 안정 승인을 통해서 여러분은 상속 채무를 면제받아야 됩니다. 상속 포기 이슈 두 번째, 미성년 상속인 문제입니다. 미성년 상속인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갈까요? 상속 순위 첫 번째는 뭐죠? 맞습니다. 직계 비속입니다. 이 순위는 직계 존속. 예를 들어 보면 직계 비속은 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가 되고, 직계 존속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까지 됩니다. 그러면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그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제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돌아왔습니다. 자, 미성년 상속인 문제를 말하는 이유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망했을 때는 자녀뿐만 아니라 미성년 손자녀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대부분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되느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사망을 하셨을 경우에는 살아계신 배우자와 자녀들만 대부분 상속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미성년자인 직계 비속 손자, 손녀가 있다면 그 다음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손자, 손녀들도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또 이런 전화가 옵니다. 변호사님, 저희 부모님이 사망했는데 상속 포기할 때 살아계신 배우자와 자녀들만 해버렸어요. 손자, 손자녀 안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그럼 우리 미성년 손자, 손녀가 빚 다 갚아야 되나요? 이런 경우 많죠. 미성년자 상속 포기 안 했네?를 안날로부터 여러분들이 3개월 이내면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미성년 상속인 있는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런데 10억 상당의 재산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어머니가 단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 2명은 상속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성년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를 어머니가 원하지 않거든요. 재산은 어머니가 다 상속을 하시고 애기들은 학교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애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10억 재산 중에 어머니가 다 안 가져가고 나도 1.5대 1대 1대 비율로 돈을 조금 받으면 우리 미성년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익이잖아요. 법률적으로 보면 애기들은 재산을 못 가지고 모든 재산을 엄마가 가지는 거잖아요. 아기들도 상속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를 뭐라느냐, 민법에서는 이해 상반되는 관계라고 합니다. 애기는 손해, 어머니는 이익. 이럴 경우에 어머니가 아기들의 법정 대리인이 되죠. 우리나라는 어머니가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서 미성년 자녀를 손해보게 하는 상속 포기를 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조금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이해상반 관계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특별 대리인 선임을 신청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이런 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우리 미성년 자녀의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 포기 이슈 세 번째, 형제 상속 문제입니다. 형제 상속 문제가 왜 발생해요? 쉽게 풀어보면 우리 사망한 형제가 계시잖아요. 당연히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다고 전제하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한테 소장이 날아옵니다. 우리 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여러분한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형님 돌아가신 지 엄청 오래됐는데 3개월 지났는데 그러면 내가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못하고 형님 빚 다 갚아야 되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느냐면 사망하신 분의 1순위, 2순위 우리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들이 3순위 형제 자매한테 전화해서 삼촌, 조카들이랑 어머니가 상속 포기했으니까 우리 삼촌한테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경우가 많으니까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안 알려주게 됩니다. 자기들 절차만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3개월 지나서 소장을 받고 굉장히 놀라서 저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서 살펴봤잖아요. 안날로부터 3개월이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소장을 받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순위자가 상속 포기했다는 사실을. 조카들이 상속
포기했다는 사실을 소장을 받고 알아서 이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 포기를 합니다 라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은 상속 포기 신고를 인용합니다. 상속 포기 이슈 네 번째, 전가족이 상속 포기 시 전부 동시에 진행해야 되나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순위 직계 비속, 2순위 직계 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 반계열 쪽이잖아요. 아까 제가 사라진 사진 보셨죠? 우리 직계 비속이 저희 영상을 보고 이제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빚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삼촌 고모들이나 사촌 이내 반계열 쪽으로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알립니다. 사람들한테 상속 포기할 거예요. 고모도 상속 포기해야 돼요. 사촌 이내 반계열 쪽들까지 상속 포기해야 돼요. 가족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거예요, 여러분? 수십 명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방에 진행해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왜냐? 첫 번째 이슈 제가 안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 1순위 상속인들은 안날로부터 3개월 먼저 진행하시고 2순위로 넘어가잖아요. 자기가 상속이 됐다는 사실을 안날로부터 또 3개월 내에 진행하시고 3순위 상속인들은 내가 상속인이 됐네? 그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하시고 4순위 상속인들은 내가 상속이 됐네? 안날로부터 3개월 상속 포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한 번에 많은 인원들이 상속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 포기 이슈 다섯 번째, 비상속인의 세금이나 벌금 제가 내야 되나요? 비상속인이 남긴 세금, 벌금 여러분 상속 포기하게 되시면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 포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상속 포기 대상이십니까? 기간도 지나지 않으셨나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아셨다면 빨리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